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딱 썼는데 네. 너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마음도 편해지고 네. 야 이게 바로 자유로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얽매여서 살았나. 내가 그 선녀나무꾼처럼 3권이 쌓이면 저도 그 순간 모르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올해 범 환경 분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 중에서 굉장히 눈길을 끄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행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11월에 열릴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그 세계 지질과학 총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인류세 선언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반대로 인류세가 죽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정말로 인류세는 죽은 건지, 뭐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종영이라고 하고요. 만 21년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또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참여연구원으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동물 좀 나 좋아한다라는 사람 치고 아마 선배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저도 예전에 이제 출입처에서 만나기 전에 원래 책으로 혹은 기사 바이라인으로 이렇게 선배를 알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몇 년 전이요? 2020년? 기자실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인사를 제가 못했어요. 인사할 타이밍을 놓쳐서 어떻게 말을 건네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밥 먹고 들어오다가 되게 막 어설프게 저 혹시 막 이러면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페북에 가끔 올리시긴 하지만 또 근황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지내세요? 21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네. 기자라는 게 이제 사회를 바꾸고 좋은 글도 쓰고 그런데 좀 나만의 글을 쓰고 싶은 좀 욕구가 있었거든요. 사표를 여기다 딱 가지고 다니다가 네. 뭐 시키고 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딱 썼는데 네. 너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마음도 편해지고 네. 야 이게 바로 자유로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얽매여서 살았나.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아침에 늦잠을 자도 돼요. 저녁에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는 건 아닌데 의외로 일이 많더라고요. 네. 주로 하는 일은 방송 출연하고 기고 쓰고 강의를 많이 다녀요. 예전부터 중고등학교나 도서관에서 환경 강의를 했는데 이제 다 하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바쁘고, 예전에는 약간 출입처랑 소통하는 느낌, 네. 전문가랑만 소통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전문가의 언어를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의 앞으로 로망이거든요. 전업 작가 로망이에요. 제가 아직 책을 한 권밖에 못 내가지고 내가 그 선녀나무꾼처럼 3권이 쌓이면 저도 그 순간 모르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보면은 약간 인류세 이런 거 찾아보면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Rest in peace. 그 관짝을 넣고서 대못 박은 느낌이긴 한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인류세란 말을 뭐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등장 배경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인류세를 아세요? 딱 물어보면 세금인가요? 이렇게 되게 인두세 많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인두세.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인류세에서 많이 아는데 의외로 인류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은 이 파울 크리첸이라는 대기화학자가 있어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뭘로 받았냐면요. 그 지구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 네.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밝혀낸 사람.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제 지도 생물권 계획이라는 IGBP라는 회의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홀로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지질 시대거든요. 네. 빙하기가 끝나고 11,700년부터 지금까지를 홀로세라고 하는데, 홀로세가 어쩌고 홀로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세가 아닙니다. 인류세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분이? 네, 이분이 갑자기. 이분이 워낙 명망이 있는 과학자여가지고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은 갑자기 인류세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고, 과학자들도 왠지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심지어 사회과학자, 철학자, 예술가까지 인류세라는 화두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일단은 이게 지질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대 구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꾸려면
지질학자들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울 크리천하고 유진 스토머도 이제 예전에 인류세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류세를 새로운 지질 시대로 제안하는 논문을 네이처에 썼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일이니까 2009년에 층서학자들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층을 통해서 시대 구분을 하는 연구만 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라고 하면 다 이 지층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주에서 온 운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퇴적층의 뭐 성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층서학자는 지질학자 중에 사실 일부분이거든요. 여튼 층서학자들이 모인 국제층서위원회라고 있어요. ICS라고 부르는데 2009년에 거기서 야 그러면 인류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일종의 워킹그룹 만들었어요. 인류세 워킹그룹, AWG를 발족을 한 거죠. 이게 2009년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되게 오래됐군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막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질학계에서 그 공인을 하려면 여튼간에 초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세 워킹그룹을 발족을 해가지고 많은 뉴스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무슨 연구를 했다, 무슨 투표를 했다 그러면서 인류세가 어쩌네 하면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작년 7월 초 그때 또 한번 기사가 엄청 나오면서 그때 약간 분위기가 이거 진짜 되려나 보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질학적 시대 구분이니까 그러면은 인류세를 대표할 만한 지층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시대 구분 할 때마다 그 어디 지층이 여기 어디다 하면서 막 골든 스파이크라고 하는 걸 딱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 후보군을 올려놓고서 막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캐나다의 뭐 어디 호수인가 어딘가 그렇죠. 뭐 그걸 찾았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그게 작년 7월에 막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7월이었죠. 인류세 실무그룹이 이제 인류세가 있냐 없냐 막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인류세는 1945년 이후, 보통 1950년대라고 하는데 그때 20세기 중반에 시작됐다라는 걸 자기네들끼리 막 투표를 했어요. 그때로 확정을 했어요. 인류세 실무그룹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그러면 그 황금못이 어디냐 이거를 제안을 받았어요. 황금못은 표준 층서구역이라고 GSSP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여튼간에 홀로세하고 인류세가 딱 경계를 보여주는 지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지층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암모나이트, 무슨 뭐 공룡 화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린란드의 빙하 코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빙하 코어라고 하면 깊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대기 성분이 어떻게 돼 있나 보는데 몇 년부터 갑자기 뭐 대기 성분이 바뀌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층, 표준화석 얘기를 학교에서 많이 들었는데 좀 예전에 그런 어떤 전통적인 느낌 말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12곳을 제안을 받았어요. 일본 뭐 베프만에서도 제안이 됐고 중국 뭐 어디에서도 제안이 됐고 많이 제안이 됐는데 그건 각 그 나라에서 신청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 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가 인류세의 황금못이 될 수 있다. 황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지질학자를 만났는데 그걸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좀 경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 캐나다의 크로포드 호수가 결정이 됐는데 토론토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인류세로 공인이 되면 인류세 크로포드 절이라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그 이름을 좀 올리려고 자기 나라 이름을 올리려고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우리나라는 제안을 하지는 않았죠. 2023년 7월에 12곳 후보지 중에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가 결정이 되면서 또 다들 한번 뉴스가 났었죠. 맞아요. 왜 거기가 지정이 된 거예요? 뭐가 특별해요? 그 크로포드 호수가 좀 특이해요. 크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호수인데 크기는 면적은 작고 깊이가 아주 깊어요. 이제 크로포드 호수에 여러 가지 강물 같은 거 혹은 빗물 같은 것들이 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위아래가 섞여요. 근데 얘는 깊이가 깊어가지고 그것들이 밑으로 쫙 아무런 방해 없이 가라앉으면서 퇴적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이 퇴적층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흔치 않은 지형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1900년대, 1950년대인가? 그때 미국의 큰 모래폭풍이 불었거든요. 그게 소설 뭐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중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이사 가고 막 그랬어요. 그 모래폭풍도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1945년에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그럼 그것도 여기에 다 기록.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다. 한금모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가 선정이 됐죠. 그럼 만약에 이게 되면 지정이 됐었다라고 하면 또 50년대부터 이제 그렇게 홀로세에서 인류세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근데 50년대라는 게 처음에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크리스천 박사 같은 경우도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뭐 1800년대 후반? 뭐 요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항상 뭐 기후변화 하면은 뭐 산업화 이후에.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1950년대를 잡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세 연구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기후위기, 환경위기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로 네.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인류세 연구자들이 이제 화석을 다 찾아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1700년대부터 살짝 조금씩 오르다가 1950년대부터 급가속하는 거예요. 네. 가뿐이라고 하는 갑자기 분노하듯이 확 치솟는 거죠. 아, 유행어를 쓸랑 쓰고 말랑 말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그렇고 네. 메탄 농도 아, 뭐 다 50년대에 갑자기 네. 급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를 대가속기라고 부르거든요. 대가속. 엑셀러레이션인데 네. 그레이트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엑셀을 갑자기 확 밟는 거죠. 그래서 완만하게 가다가 확 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위기나 지구의 환경 변화가 1950년대부터 본격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파울 크리첸도 원래는 산업혁명을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이 1950년대 설로 바뀌어요. 아, 입장이. 그래요? 네, 같이 논문을 써요. 그래서 2004년에 처음 이 1950년대 설이 나왔는데 윌 스테판이라고 얼마 전에 죽은 이 지구 시스템 학자가 있어요. 네. 이분이 인류세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제 선두에 섰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24개 지표를 내세워요.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12개 그래프. 그다음에 자연, 지구, 대기화학 분야에서 12개 그래프 해가지고 이 12개 그래프를 보면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미친 듯이 다 올라요. 댐 건설량, GDP, 인구, 사회경제 분야, 이산화탄소, 질산, 메탄 이런 것들이 확 오르죠.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이제 산업혁명이 그거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지만 뭔가 그 잠복기를 거쳐서 갑자기 증세가 확 발현된 게 이제 1950년대. 잠복기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영향은 오히려 혁명적인 변화, 본격적인 변화는 1950년대 이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쩌면 우리가 관리 반응했을 수도 있었는데 1950년대 이후에는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195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 특성을 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갖춰져요. 맞아요. 플라스틱도 이제 그때부터 많이 플라스틱도 그때 쓰기 나왔고 시작했고. 공장식 축산도 그때 확산했고 인공 방사성 물질 그때 나오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한 거는 오히려 1950년대 이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황금 못도 찾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3월 달에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라냐면 선배도 이제 인류세라는 걸로 뭐 칼럼 연재하고 계시면 네. 저도 한겨레 인류세 관찰기를 하는데 인류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이제 이 말 쓰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류세가 공인이 되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요. 네. 인류세 워킹그룹에서 최종안을 내면 ICS 아까 말했죠? 국제층서위원회라고 층사학자들의 모임인데 그중에 제4기 층서위원회가 있어요. 신생대 제4기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생대 제4기가 언제냐? 플로세하고 플라이스토세예요. 258만 년 전부터. 네. 빙하기예요. 이 사람들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국제층서위원회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올려야 IUGS 국제지질과학연맹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비준이 되는 거죠. 지금 열리는 게 IUGS 이거. 그렇죠. 근데 첫 단계에서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인류세라는 개념이 이미 대중적으로 다 퍼졌잖아요. 네. 물론 세금이라고 아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그런 만약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걸 부결시킬까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6월 달에 인류세 워킹그룹 사무국장 시크레터리를 작년 인터뷰를 6월 달? 했어요. 예. 그 친구가 미리 알려줬거든요. 네.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라고. 그 친구도 낙관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부결이 돼가지고 작년에 저도 이거 이제 그 7월달 막 분위기 있었을 때 이제 이거 부산에서 하니까 요거 행사 준비한 위원장 네. 같은 분을 전화로 제가 취재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분도 이제 나머지 사실 형식적인 거고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IUGS를 준비하는데 여기서 인류세가 선포가 되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제4기 층서위원회에서 12대 4로 부결이 된 거예요. 12대 4로 사로. 부결됐어요? 엄청 예. 많이 모자랐네요. 그렇죠. 근데 얀 잘라시에비치라고 이제 이 인류세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학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 비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투표 사실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 그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뭐 투표를 했고 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무리하게 빨리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거죠. 얀 잘라시베치나 뭐 이쪽 학자들이. 근데 결국은 그 ICS나 IUGS가 아니요 절차상 문제 없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서 결국은 3월 20일에 성명까지 냈어요. 국제층서위원회고 국제지질과학연맹이 인류세는 채택되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단서는 달았어요. 지질학적 시간척도의 공식 단위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인류세는 지구 및 환경과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 정치인, 경제학자, 일반 대중에 의해 계속 사용될 것이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설명하는 귀중한 지표로 남을 것이다라고 단서는 만들어 놓기는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지정은 그냥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서도 법 만들 때 네. 뭐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또 다시. 안을 올려가지고 같은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은 아직은 이런 후폭풍이나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질학계에서는 좀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네. 또 다시 당분간은 좀 어렵겠네요. 네. 알겠습니다.